안녕하세요.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밥상머리 이수다. 아나운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수다거리가 무려 5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스를 여러 번 장식했던 문제적 이슈.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올해만 해도 정말 몇 건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약류 관련 사고들이 대체 예, 예. 몇 개인 거예요, 지금, 그쵸? 예, 많습니다. 아니, 이 네. 마약이라는 게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예, 예. 모르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마약이란 걸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약,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서 흔히 보는 네네. 마약에 대한 사건이 아니고요.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뭐 마약류에 좀 더 예를 네. 들어봐 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꽤 뭐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실제로도요? 2018년 네. 하반기 기준 통계를 보면 이제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투약하거나 투약, 예, 예. 예, 복용한 환자가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1,190만 명, 딱 6개월 동안 1,190만 명 정도로서 이제 국민 4.4명당 한 분이 예. 이제 마약류를 실제로 투약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머,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은 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 중 118만 명이 이렇게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 44분 중 한 분에 해당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아니, 그럼 그게 이렇게 예. 처방받기가 굉장히 수월한가 봐요. 마약류 의약품은 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진통, 네. 저희 이제 뭐 몰핀이나 이게 옥시코돈이나 이런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진통제 많이 맞잖아요. 네, 네. 그런 진통부터 네. 수면 마취, 음흠. 그 다음에 불면증 치료, 우울증 이런 이제 의료 현장에서 치료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좀 약이라 처방받은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네네. 저희가 이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조제하는 이제 의사나 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라고 하는데요.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선생님들이 네네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데서 이제 마약 대장, 향정신성 대장이라고 이렇게 서류가 장부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매하거나 예,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적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거를 자치단체 공무원이 2년에 한 번 정도 현장을 가서 이렇게 제대로 작성하셨는지 가서 감시하는 이제 체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제 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하시는데요. 이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도대체 이 약국이나 병원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지 네. 또는 취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어디부터 우리 관내에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되는지조차도 힘든 결정인 거죠. 그래서 그 관리 효율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미흡한 면이 있었네요. 예. 네네네. 국민이 보기에는 이거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맞아요. 생겼고요. 다들 이렇게 심각성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보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예.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서 지난해 5월달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요? 이 제도를 좀 쉽게 설명하면 네네. 우리나라의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식약처로 마약류를 취급할 때마다 건건이 전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식약처에 정보가 예. 다 넘어오는 전산으로. 거예요? 전국 어디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이 제도가 시작이 된 지 한 1년 정도가 좀 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도록 조치 후에 나온 통계가 아까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4명 정도 중에 1명 예, 맞습니다. 꼴로 지금 처방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예. 정말 특단의 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정부도 열심히 관리하지만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처방을 네.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 1억 건이 넘는 빅데이터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신이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과 전국 의사 선생님 그리고 동일 종류의 의료기관, 예를 들면 병원, 의원, 요양병원 같은 이런 동일 종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통계와 본인이 처방한 통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 레포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도움이라고 하고요. 이제 시스템 가동 이후에 올해 3월달에 최초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이제 성분 약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좀 잦은 점검을 좀 해봐라 이런 네.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내가 평균치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가 굳이 뭐 이걸 써라 말아라 네네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죠.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약물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제공하게 하는 겁니다. 좀 강압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네. 알아서 좀 솔선수범하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이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률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아요. 좀 원래는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쵸? 개인 의료 기록은 누구도 못 네, 보는데요. 그쵸.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환자가 이렇게 의원 같은 데 가서 예. 의사 선생님께 이제 중도 의존성이 생겨서 이렇게 투약을 이제 강요하거나 이제 막무가내로 이렇게 저 맞아야 나한테, 돼요. 막 예, 이러는 경우. 이러거나 또는 약물 의존성이 생겨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 아무리 봐도 중독자예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예. 이럴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이제 적절한 진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저도 이렇게 들었었을 때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이 병원에서 이제 계속 네. 봤다가 이제 안 네. 됩니다 하면 또 다른 병원으로 네, 옮겨 다니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네.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마약류 이제 긴급 경보 체계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 허위 처방전, 이제 가짜 처방전의 이름만 바꾸거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을 타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처방 정보가 저희 쪽에 네. 들어오면 네. 이제 인근 그 약국이 있는 인근 이제 약국에 이런 처방전은 주의하세요 하고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안내해드리는 서비스도 이제 2019년 말이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가동이 네. 되는 거네요. 네. 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아예 네.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네요. 예, 예. 이렇게.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이 마약류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더 있다면은 하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용 마약류는 약 중에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약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으시고 이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이렇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약류에 네. 관해서 정말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해외 직구로 건강 보조식품 구매한 적 있으신 분 손! 꽤 많네요, 정말. 혹시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직구에 대한 솔깃한 수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변 보면은요, 뭐 저도 그렇고요. 해외 직구 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전체 해직 건수가 3,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3,200만 건이요? 네. 진짜 대부분 다 아는 그런 추세군요, 진짜. 아니, 뭘 그렇게 샀대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건강 보조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의류, 네. 그 다음에 전자제품 순입니다. 아니, 건강보조식품은 저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또 한 몫을 했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대체 뭘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보조제, 네. 근육 강화제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뭔가 좀 제품의 성능, 뭐 이런 질 같은 면에서 좀 더 나아서 우리나라 것보다 그래서 구입하나요? 더 좋다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렴해서. 네. 그러면은 지난달에 수입식품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소비자가 직구한 식품들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해외 직구 수입식품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네네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난해 우리 국민이 직구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1,300건을 구입해서 수거 검사한 결과 그중에 95건이 부적합 식품으로 나타나는데요. 부적합하구나. 네. 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세청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는 거죠. 네. 통관 자체에서 차단이 되는 거면은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아예 통관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적합을 받은 식품들이 많은가요? 지난해 9,600여 건이 관세청에서 통관 차단됐습니다. 부적합 식품들이 꽤 많이 직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통관 차단 이외에도 사이버 조사단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국내 해외 직구 사이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 쇼핑몰을 모니터링해서 네네. 이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약 3만 3천 건의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꽤 많은 거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계신 줄은 몰랐는데 놀라운 양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모든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외 직구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해외 직구 식품은 정식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서 네.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좀 만약에 좀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네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해외 직구 마니아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만약 해외 직구로 사고 싶은 식품이 안전한 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파악된 이해식품에 대해서는 예.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나라. 안전나라. 예. 알겠습니다. 식품 안전나라 들으셨죠? 네,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30년) 후엔 교통사고나 암보다도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높을 것이다. 아니, 이거 실화인가요, 정말? 슈퍼박테리아 감염 확산 공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아주 귀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반갑고요. 저 이거 너무너무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률 보고서, 이거 사실 맞나요? 네, 사실입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네네.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예. 실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런 슈퍼박테리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아니,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슈퍼박테리아는? 네,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도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세균은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 균을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슈퍼박테리아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점 강해지다가 슈퍼박테리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배나 빠르게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점점 목을 졸려오는 느낌이 막 드는데, 아니, 그런 강력한 내성균이 출현하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항생제의 오남용을 아까 볼 수 말씀하셨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처방받은 후 괜찮다고 해서 복용을 중단하든지 하는 네, 거죠.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다시 도지면 또 먹고 안 듣고. 네. 그거죠.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양을 쓰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단연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많이 쓰고 있는지 몰랐네요. 미흡한 감염 관리, 그리고 내성균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의 조리 취급, 그리고 불충분한 위생 관리로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리고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계시나요? 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는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국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여기 그럼 지금 이 의장국으로 저희를 뽑아준 이 위원회에 몇 개국이 있는 건데요? 위원회 지금 회원국이 188개국 정도. 오, 188개국이 다 인정한 우리나라.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요. 이거 의장국으로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네, 식품 유래 항생제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음흠.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뭐 의장국으로서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드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 수칙들 알려주세요. 네, 밥상머리 이수다니까 식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슈퍼박테리아의 오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네, 네. 우선 깨끗이 손 씻는 것은 필수고요. 식재료는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음식은 완전히 익히고,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생활 수칙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감기 예방법, 독감 예방법도 마찬가지고 뭐 A형 간염 예방법 그런 거에 다 두루두루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만큼 정말 또 따라하기가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네.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 절대 아니고요. 네네. 꼭 주의하셔서 슈퍼박테리아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거 잘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예방을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고요. 오늘 하여튼 좋은 얘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윤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좋네요. 오랜만에 뵀는데 제가 네. 문제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문제를요? 네. 제가 여러 품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뭔지 네. 한번 추리 한번 좋아요. 저 해보세요.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렇죠. 생리대, 마스크, 치아, 음. 안대, 붕대, 점점 어렵죠. 손 소독제, 콘택트 렌즈 세정액. 공통점이 뭘까요? 생활 필수품.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뭐지? 네. 뭘까요? 바로 의약 외품이라는 그거 알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의약용품 굉장히 친숙한 건데. 그 아는데, 그쵸? 막 이렇게 치약이나, 그쵸? 네, 그런 네, 데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심심치 않게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생활용품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면 그럼 뭐 영어로 볼까요? 콰시 드럭이라고 합니다. 콰시 드럭. 예, 네. 그냥 드럭은 아니고요. 앞에 콰시가 붙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실 때부터 그렇죠. 이러면서 반가웠어요. 예. 또 저희가- 미모가 동급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정말 제가 아까 생필품이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의약 외품에 대해서 되게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뭐 두루두루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의약 외품은 질병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물품이에요, 분명하게. 그리고 인체에 뭔가 작용을 하는 제품들이에요.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도 볼 수 있는 제품들이죠. 네, 뭐 슈퍼 약국에서도 다 구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인체에 대한 작용이 있으나 미미하고 네. 그렇죠? 일반 제품이 아닌 의약 외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한다. 네. 왜 그러는 건지 또 이렇게 궁금한데요. 의약 외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네. 첫째는 마스크나 생리대, 붕대, 안대와 같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처치, 경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섬유제나 고무 제품들, 고무 제품들, 진면유제라고 합니다. 예. 이런 제품들을 또 의약 외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치약, 손 소독제, 콘택트 관리 용품들 이런 제품들처럼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인체에 작용하지만 그 영향이 좀 경미한 제품들도 의약 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카테고리에 있는 그 제품 중에서 2017년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그 생리대나 네. 또 몇 년 전부터 심해진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나 이 마스크.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뭐 그렇다 치는데 뭐 반창고나 안대, 거즈, 탈지면 같은 제품들까지 다 꼭 그 의약 외품으로 넣어야 하는 건지. 이 첫 번째 진면유제는 2000년 이전에는 위생용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그만큼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품질 관리해서 사람이 위생적으로 꼭 사용해야 되는 맞아. 물품만을 맞아요. 위생용품이라고 분류를 했었고 그런 거 약사법에서 그렇게 분류를 되어 있었는데 음. 2000년도에 이 위생용품에 대한 이 용어가 네. 의약 외품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이제 의약 외품의 카테고리 1에 이제 해당하는 제품군이 된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네. 콘택트 관리 용품들, 콘택트 렌즈 세정액들, 그다음에 치약제, 네네. 손 소독제 이런 제품들은 의약 부외품이라고 또 불렀었어요. 의약품. 이것도 동일하게 약사법에서 관리된 제품군이었지만 네네. 위생용품과 다르게 이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있거나 네네.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지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닌 물품이다. 의약 부외품 네, 그래서. 네네. 의약품과 유사하지만 의약품이 아닌 물품. 그래서 의약 부외품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분류되어 있다가 동일하게 2000년도에 위생용품과 의약 부외품을 합쳐서 통합해서 의약 외품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탄생시킨 겁니다. 굉장히 오늘 새로운 재미난 이야기들을 듣게 되네요. 네. 들으시면 더 놀라실 얘기들도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네. 예. 네. 그 전에 지정된 물품들이 통합 관리도 되었지만 네네. 그 전에 지정돼 있지 않은 제품군들이 새롭게 지정돼서 의약 외품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아,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 치아 교정기를 네네. 세척하는 제품들, 그 다음에 치태. 이 치아에 노랗게 이렇게 끼는 것들 예. 있잖아요. 치태를 염색해서 구강 위생을 위해서 아, 사용하는 맞아요. 제품들. 예, 맞아요. 그다음에 아이들 양치질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왜 그 구강 청결용 물티슈, 아. 잇몸이나 치아를 닦아주는 물티슈들. 그다음에 뭐 휴대용 공기 산소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이 그 전에는 의약 외품이 아니었다가 새롭게 의약 외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제품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의약 외품에 포함되는 제품군들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정말. 네. 의약 외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 어떤 점이 소비자에게 더 좋은 거예요? 의약 외품으로 지정되면 약사법으로 관리가 일단 되는 거고요. 약사법상 의약 외품으로 그 각 품목마다 품목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 받을 때 얼마나 제품이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제품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품질 기준에는 적합한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고 사용해라. 그럼요.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의약 외품은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된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의약 외품으로 뭐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제일 좋네요. 네, 네, 그렇죠. 제일 좋네요. 예. 예. 제품의 그 용기나 포장, 제품의 표시사항을 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반드시 의약외품이라는 네 글자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처럼. 이거는- 그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이 물건들을 쓸 때 소비자들이 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또는 제품마다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약처에서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도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주의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올해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아,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조만간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배포를 할 거고요. 예. 오, 아니 뭐 어떤 건데요? 예, 예. 오늘은 이 시리즈 형태로 시리즈예요? 네. 우와, 시리즈 마블 형태로. 시리즈 같이. 네, 네, 네. 네. 그 마블 시리즈처럼 쿼시드로 유니버스 시리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진짜? 아니,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뭐 아이언맨 해가지고 손 닦으세요 이거 이미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게 계속 나온다는 네, 거잖아요. 제품 품목군마다 저희가 특징을 살려서 소비자들이 네네. 꼭 알아야 될 주의 사항들을 홍보 자료로 만들어서 제가 단계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 앞으로 만들 거라는 요 홍보 영상물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영국 BBC 방송국의 코스모스에 버금가는 그런 훌륭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네. 그런 영상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정말 또 이렇게 상큼하고 또 유익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상머리 이수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 식약처 내 모든 이슈들을 총망라해서 수다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특별히 멋진 두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똘똘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현진우입니다. 깐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윤입니다. 네, 똘똘이 깐깐이 반갑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올해도 다양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달 음식을 위한 규제 개혁이다. 어떤 건가요? 이거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규제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품 통신 판매 중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물 보고를 의무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배달 앱을 통해 판매된 음식의 조리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경우에 해당 배달앱 운영자가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근데 사실 배달앱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배달앱을 통해서 뭐 주문한 음식이 왔는데 문제가 있으면 보통 그 음식점에다 전화를 하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배달앱이 의무를 부과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는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은 배달앱 운영자가 보고할 의무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소비자분들은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 이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배달앱에 많이들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문한 음식에 이물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은 배달앱 운영자가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배달앱 관련 이물 사고 건수가 꽤 있나 보네요. 네, 지난해 주요 3사의 배달앱 신고된 소비자 신고 건수가 262만 건인데 이 중에서 이물 보고 관련 신고가 약 1,200여 건이었습니다. 그래요. 꽤 있군요, 정말. 그럼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배달앱이 또 의무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물 보고에 대해서 제조, 유통, 소비 단계별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업자에게 이제 과실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행정 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먹다가 뭐가 나오면은 전화해서 여기 들어가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었는데 막 이런 거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이제 점주분들이 자진해서 위생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또 다른 뭐 규제 개혁 사안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또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제 위조된 신분증을 활용해서 자신의 나이를 일부러 속이고 네네네. 술을 사 마셨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은 이제 철석같이 믿고 술을 팔았는데 네.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거죠.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영업정지 막 이런 거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이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뭐 정말 작정하고 막 네. 속이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업주 입장에서도 뭐 당해낼 수가 없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네. 청소년분들이 이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뭐 도용하는 등 이런 방법을 써서 네네네. 청소년 금지업소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류를 제공받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적발이 되면 이제 해당 이제 선량한 영업자분들이 좀 억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량한 영업자들에 대한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신분증을 위변조하고 도용한 그런 청소년들이 들어온, 그쵸?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면제를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처분의 90%까지만 경감해 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요. 억울한 분들은 또 이렇게 좀 규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규제 개혁이 또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의료기기 그 산업 육성하다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을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네.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팅 등 이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네네.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새로운 치료 기회를 국민들한테 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근거가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주요 내용 골자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서 이렇게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렇게 현저하게 개선된 의료기기를 네네.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 의료기기는 그 단계별로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서 우선으로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화를 좀 신속하게 촉진을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치료 기회를 국민들한테 다양하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혁신적으로 좀 빨리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여러 면에서 좋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 쉽게 이제 인공 장기라든지 이제 암인데 AI를 활용한 그 암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휴대용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패치 이런 것들을 좀 제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실용적인 또 규제 개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유아나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되게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화장품들을 유통 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자분들에게 안전성 입증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최대한 안전하고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잘하셨네요. 예. 아, 그럼 이것들 어디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지. 규제개혁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제 저희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진행하고 있는 네. 규제개혁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규제개혁 신문고라는 규제개혁 건의를 받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접수하시면 14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 포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식약처에서만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뭐 규제 개혁 추진 내용을 볼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도 마련이 돼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규제 개선 제안이라는 메뉴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분들이 조금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제 배너를 띄우는 바로, 등 예. 예, 저희가 이제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 예, 잘 생각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두 분 혹시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 박사머리 있으다가 마지막으로 예, 방송이 되는데 또 거기에 마지막 게스트 분이세요. 예, 그래서 네. 식약처 식구분들을 좀 이렇게 대표해서 두 분께서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뭐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청하신 분들이 저희 식약처에서 하는 일 또는 이제 식의약품 관련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저희로서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저희 식약처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 또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고요. 이 식약처의 규제 개혁 추진 안건들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 또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네, 그동안 밥상머리 이수다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식약처의 다양한 정책들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